어제 목요일 밤에 9시에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 방송을 보신 분도 계시고 아직 보지 못하신 분도 계실 텐데요. 그 방송에 대한 내용을 보고 오늘 특별 라이브 방송이라고 해서 좀 다시 뭐 웃지 못할 이야기를 하는 경찰 때문에 부득이 다시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는 이 주 1회였던 라이브 방송을 주 2회 이상으로 당분간 좀 늘릴 생각입니다. 해야 할 일도 많고 해야 할 말도 많고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우선 준비된 자료 보시면서 이제 라이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찰의 끝없는 거짓 해명이라는 말이 과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역으로 지난 18년간 당해온 가족들을 생각하면 과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고 수사 기록에 대한 공개가 있기 전까지 그들이 본 이윤희 실종 사건에 대해서 일언을 할 때마다 반박을 할 예정입니다. 그것이 옳은 반박인지 거짓된 반박인지는 시청하시는 여러분들께서 다 판단을 해주실 것이라 믿고 누구의 말이 옳은지는 지금 이 라이브를 보시는 분 그리고 나중에라도 이 녹화를 보시는 분들께서 판단해 주실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설명을 뭐 구두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셨던 장면은 이제 경찰을 제외하고는 두 사람의 패널이 나오는데 우선 김현걸 사이버 보안협회 대표께서는 이 포렌식 자료, 그러니까 저희가 제출한 포렌식 증거 자료를 토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띄워놓고 그 삭제된 시기에 소유자가 삭제한 것이 맞다고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근거는 이제 저희가 제출한 증거 자료를 판단해서 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삭제가 이루어진 것은 분명히 보이고 그 삭제는 결국 그 삭제된 시간을 추정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삭제한 것이다. 이건 뭐 지당한 이야기죠. 그리고 나오신 분은 이제 오윤성 교수님께서 나오세요. 저희와 경찰이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뭐 하는 이제 다소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포렌식이 진행되는 방식이 여러분들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무차별적으로 이 복구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필요에 의한 단계적 과정을 거친다고 지난 방송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휴대폰 포렌식을 함에 있어 가지고 법과학 측면에서는 포렌식은 통화 기록, 뭐 문자 기록, 카톡 기록, 뭐 사진 기록, 영상 기록 이런 것들에 대한 포렌식을 특정해서 시행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제 핸드폰을 포렌식을 했는데 그 포렌식 안에 들어있는 핸드폰 들어있는 모든 것들을 다 꺼내는 그 방식을 택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다 섞여 버리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텍스트를 보면 카톡도 안녕하세요라는 텍스트가 카톡에 있을 수도 있고 문자에 있을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제가 사용한 다른 앱에 넣을 수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어느 것에 있는지를 특정하기가 힘들지 않겠어요? 그러면 뭐 물론 뭐 어느 앱에서 추출되는 건지는 다 나오겠지만 이것을 정리하기가 너무 힘들어지겠죠. 그렇게 이은희의 컴퓨터에서도 2020년에 12개 항목이 추출되었고요. 이 가운데 10가지에서 유사 구간인 2006년 6월 4일부터 2006년 6월 8일까지가 삭제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네. 저희는 분명히 삭제가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2020년 기술력을 통해서 데이터를 복구해봤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 6월 4일부터 6월 8일까지 특정 구간의 모듈이 삭제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2020년에 전북청 당시 사건 담당 경찰은 이를 인정하면서 직원의 실수라고 분명히 구두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4년이 지난 지금 전북청은 완전히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죠. 저는 이것이 오늘 이야기할 경찰의 첫 번째 거짓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요. 그 내용을 나왔던 거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제가 지난 앞전 방송 10대 의혹 방송, 그 다음에 그 기타 방송에서 했던 이야기를 방송을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전북청에서의 지금의 입장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는 자료를 다 가지고 있다, 사본으로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에 맞춰서 수사를 진행했고 별게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찬찬히 살펴보시겠습니다. 도식해보면 이렇겠죠. 네. 자, 2006년 6월 26일 날 사이버수사대가 인터넷 검색 기록이 6월 4일부터 8일까지 삭제되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었죠. 네. 그리고 2009년 8월 6일날 가족은 이윤희의 컴퓨터 하드를 덕진서로부터 회수를 해왔고요. 그리고 2020년 1월 21일에 저희가 전북청이 자신들의 실수라고 인정을 하면서 삭제를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4년이 지난 지금 뭐라고 하냐면 사본이 있다, 다시 말해서 실수가 우리는 실수한 적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주장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에 대해서 하나하나 저희가 좀 따져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사이버수사대에서 삭제되었음을 발표를 했죠. 저희는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하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황 증거, 그리고 방송에서 나왔던 내용들, 이런 것이겠죠. 네. 이건 분명히 여러분들도 아다시피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에 나왔던 전북청 사이버수사대의 수사기록이에요. 네, 수사기록이에요. 2006년 6월 26일 날 정리되어서 발표된 자료에 보면 인터넷 사용 기록이 삭제되었음을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기록이 없으며 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분명히 해당 내용이 없어졌다라는 것이죠. 없어졌다라는 표현은 원래 있었는데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원래 처음부터 없었다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2006년 6월 9일 날 당시 덕진서 사이버팀의 모 경장이 와서 2006년 6월 6일 날 이윤희 이 컴퓨터에서 성추행 112가 검색되었음을 확인을 했고, 네이버 사용이 되었음을 확인했고, 네이트원 접속도 되었음이 확인이 됐다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었기 때문이에요. 그 이후에 사이버수사대가 덕진서로부터 컴퓨터를 인계를 받아서 다시 자기들 포렌식을 해보니 그 내용이 사라진 거예요. 6월 4일부터 6월 8일까지 인터넷 검색 사용 기록이 삭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죠? 본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삭제되었다고, 없어졌다고. 전북청에서는 덕진서 사이버팀이 조사했던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죠? 그걸 사본이란답시고 첨부했을 가능성도 있겠죠. 우리 그게 사본이야 라고. 그건 별개입니다. 제가 명확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건 별개죠. 왜냐하면 그런다고 포렌식 자료가 지워졌다는 것이 그런 지워졌다는 사실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죠? 네. 그리고 자, 2009년 8월 6일 날 저희가 이윤희 하드를 회수해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카페, 제가 네이버 카페에 남긴 글을 보시면 해당 일자가 보이시죠? 2009년 8월 6일 날 작성된 글입니다. 수정한 적도 없고 삭제하지도 않았습니다. 해당 내용이 그날 전주에서 언니분과 함께 다녀온 직후에 작성한 것이죠. 네. 저희는 분명하게 이윤희 컴퓨터의 하드를 회수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경찰이 어줍지 않게 조사한 게 아니라면 이은희 하드, 저희에게 준 하드에 대한 정보는 분명히 가지고 있겠죠. 제조사가 어디고, 그죠? 뭐 시리얼 넘버가 어떻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 정보는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정보 저희가 다 공개했습니다. 공개했으니까 그 정보 대조해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분명히 저희는 회수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2020년 1월 21일 날 저희가 2019년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직후에 2020년 1월 21일 날 전북청을 방문했었죠. 그때 당시 담당 수사관은 인터넷 기록 삭제가 직원들의 실수라고 인정하면서 구두 사과를 했었습니다. 그날 저희 쪽은 저희 언니분하고 저를 포함해서 3명이나 있었고요. 그날 사과를 한 내용이 담긴 녹취도 있으니까 뭐 이것을 설마 막 발뺌하거나 이제 와서는 그런 적 없다 하진 않겠죠. 뭐 해도 상관없습니다. 언제든지 뭐 저희가 증거를 제시하면 되니까요. 근데 4년이 흐른 지금에 와서 그들은 입장을 완전히 바꿉니다. 네, 어떻게 바꾸는지 보실까요? 이제는 사본이 있다고 합니다. 사본을 다 첨부했다고 이야기하죠. 이 말인즉슨 우리는 사본이 다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실수, 삭제의 실수를 한 적 없어. 삭제에 대한 실수를 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삭제는 우리가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삭제되어 있다라는 너희들의 하드 분석한 거, 포렌식 자료를 우리는 인정할 수 없어. 그러니까 그 포렌식 하드를 원본을 우리한테 줘봐. 우리가 다시 국가수에 의뢰해서 한번 해볼게. 그리고 나온 결과가 너희들의 결과가 똑같으면 그때 인정할게. 이게 경찰의 주장입니다. 그죠? 그럼 그렇게 해주면 되지 않느냐. 제가 왜 그렇게 못 해주는지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죠. 예. 그런 뭐 어줍지 않은 그 노림수에 저희가 넘어가겠습니까? 이제 와서 사본이 있다고 합니다. 분명히. 예, 갑자기 사본이 등장하죠. 근데 이 사본이 2020년 1월 21일 이후에 찾았다는 건가요? 당시에 2020년 1월 21일 전북청 담당 직원은 그것이 알고 싶다 인터뷰도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기록을 다 찾아봤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없으니까 없다고 했겠죠. 그러니까 직원이 확인해보니까 실수 삭제했다고 누군가 이야기했으니겠지. 자기가 지연해서 이야기했겠습니까? 언론과 인터뷰를 그렇게 하면 공무원은 큰일 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렇다면 하드 사본을 보유하고 있는 거냐. 2020년에도 나타나지 않았던 포렌식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사본을 가지고 있다가 그 사본을 다시 포렌식을 해보니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말입니까? 네. 근데 왜 원본을 자꾸 달라고 그럽니까? 자기들 사본을 갖다가 제시하면 되죠. 그거 가지고 비교해보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있는데, 경찰은 우리는 다 있어. 근데 왜 너희들은 삭제되었다고 주장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할 것 같으면 저희들한테 보여주면 돼. 저희는 카드 게임을 하면 액면을 깠지 않습니까? 자기들 액면을 까지 자기들이 히든 카드만 여러 장 펼쳐놓고 계속 너희들 거만 계속 까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는 페어하지 않죠. 네, 정말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이 안 되고 본인 카드를 이제 열 때가 되었다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앞뒤 안 맞는 설명이에요. 왜? 일주일마다 자동 삭제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일주일마다 자동 삭제된다. 그러니까 당시에 인터넷 익스플로러 윈도우 시스템에서는 자동 삭제 설정을 하면 일주일마다 삭제가 된다고 박병현 팀장이 그렇게 분명히 주장을 했습니다. 실화탐사대에서. 네. 근데 경찰이 원하는 거는 자동 삭제가 아니고 그럼 자동 복구가 되는 겁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없다가 갑자기 어떻게 사본이 등장하죠? 네. 있으면 제가 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있으면 정말 다행이에요. 그럼 이제 내놓으면 됩니다. 네. 자, 첫 번째 이야기요. 두 번째 거짓말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건 저희가 생각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검토를 다 했는데 유의미한 단서를 찾지 못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터넷 포렌식 기록 사본까지 다 첨부된 아주 완벽한 자료를 검토를 다 했는데 아무런 유의미한 단서를 찾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6월 8일 2시 18분의 침입자, 이 사람이 어떤 컴퓨터를 건드렸는지도 가지고 있어야겠죠. 사본을 다 가지고 있다고 했으니까. 자, 이 사람은 그러면 무슨 작업을 했는지,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지 특정하셨습니까? 네. 그리고 6월 6일 날 전후로 이윤희가 사용한 네이트온 기록도 그럼 다 복구를 하셨겠네요. 거기서 아무런 유의미한 것을 찾을 수 없었다는 건가요? 네. 도대체 저희들 보고 뭘 믿으라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자, 또 한 가지 물어보죠, 그러면. 그럼 다 알고 유의미한 것은 없지만은 알아도 공개할 수는 없다, 이 이야기인 거죠. 네. 유의미한 것이 없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 유의미한 것이 없어서 삭제했습니까, 그러면? 저희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유의미한 게 없어서 삭제가 됐나? 어떻게 가장 중요한 유의미해야만 하는 6월 4일부터 6월 8일까지의 기록을 삭제되었는데 그 나머지 것들이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죠? 6월 8일 이후는 이윤희가 쓴 게 아니에요. 6월 4일 이전은 날치기 당하기 전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사건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기가 좀 어렵겠죠. 그럼 6월 4일부터 6월 8일까지 이 중요한 기간 동안 인터넷 검색 기록, 프로그램 사용 기록, 폴더에 접근한 기록, 뭐 이런 기타 등등 10가지의 기록이 삭제되었는 게 당신들이 봤을 때는 유의미하지 않아서 삭제됐다는 겁니까? 저희는 그렇게 분명히 주장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검토를 다 했는데 유의미한 단서를 찾지 못했다라는 것은 거짓말이다. 자, 또 뭐 이야기를 하면요, 이것도 영상을 틀게 되면 또 뭐 잘릴 것 같아가지고, 네. 자, 여기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는 뒤에 캡처본이 있으니까 캡처본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냥. 네. 자, 영상에 나중에 그 실화탐사대 영상을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영상에서 박병현 팀장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운영체계, 인터넷 등이 접속 기록은 주간 단위로 변경이 된다. 캡처본을 보시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윈도우 운영체계엔 접속 기록이 주 단위로 변경이 된답니다. 일주일 단위로 변경이 된답니다. 일주일 단위로. 네. 그래서 일주일 단위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일주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가 된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이시죠? 일주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이전 기록이 삭제가 된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포렌식을 맡기려면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야 라고 저희들을 가르치죠.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원 다 끄고 전원을 차단하고 해야 된다. 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윈도우 운영체제 접속 기록은 주간 단위로 변경이 되고, 그 주간 단위로 변경이 된 건 일주일이 지나면 자동이 삭제가 되며, 그 다음에 포렌식은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전원 다 차단하고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네, 여기에 대한 저의 대답은 이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뭔지? 이 뭔 개소리야! 네. 자,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릴게요. 윈도우 운영체제 인터넷 접속 기록은 주간 단위로 변경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윤희 컴퓨터의 윈도우 운영 체계가 주간 단위로 변경되어졌었다라는 근거가 뭐냐? 없습니다. 근거가 없어요. 그러면 이윤희 컴퓨터의 설정값, 인터넷의 설정값, 뭐 이런 것들을 다 확인했었다는 거 아닙니까? 하드만 가지고 그거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면 그 근거를 제시하면 됩니다. 근데 근거 제시 못합니다. 두 번째는 마이크로소프트사, 윈도우를 만든 마이크로소프트사도 윈도우 XP 모르는 윈도우 XP의 비밀을 아는 건가요? 윈도우 운영체제의 접속 기록 주간 단위로 변경된다는 사실은 무엇을 근거로 하는지를 제시해 주십시오. 이건 MS사에서도 뭐 확인을 못 하는데 어떻게 했다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네. 자,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렇다 칩시다. 주간 단위 변경 치자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보시는 것은 이윤희의 로그 기록입니다. 컴퓨터 로그 기록. 이 컴퓨터 로그 기록을 따르면 6월 3일 날, 6월 8일 날에도 로그 기록이 있죠. 그죠? 그럼 해당 로그 기록의 확인 시점은 일주일 단위라고 이야기했습니까? 6월 9일 날 경찰 왔을 때 확인이 됐고요. 6월 13일에도 사이버수사대에서 확인을 했죠. 그리고 2009년 8월 달에 회수했을 때 저희도 확인한 내용입니다. 왜 변경이 안 됐을까요? 일주일이 아니라 몇 년이 지났는데도. 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까요? 일주일 지나면 자동 삭제된다고 주장했죠. 자동 삭제되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좀 어처구니가 없긴 한데 일주일이 지나면 자동 삭제된다라는 이 주장,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그런 기능이 있었다라는 것을 제시를 하십시오. 이윤희 컴퓨터의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설정값이 그렇다라는 것을 제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그런 기능이 있었나요? 저는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만. 자, 이윤희 컴퓨터가 그러면 그렇게 운영됐다는 증거 없습니다. 네. 좋다, 그렇다, 그럴 수 있다고 치자. 네. 그래서 칩시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자, 이거는 이윤희 컴퓨터 포렌식 자료에서 인터넷 사용 기록 히스토리 자료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터넷 사용 기록이 2005년 4월부터 줄곧 기록이 존재하고 있어요. 2006년도까지. 만약에 일주일 지나서 자동 삭제가 된다면 당연히 2006년 6월 6일 이전 기록 모두 삭제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근데 남아있죠? 여기에 2005년 4월에는 오빠분이 컴퓨터를 윈도우 XP로 다시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컴퓨터를 다시 설정해준 날입니다. 설치해준 날이에요. 컴퓨터를. 그러면은 그날 기록 처음 시작한 기록부터 모든 기록이 다 남아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아니 어떻게 삭제됐다고 주장할 수가 있느냐, 일주일 지나면. 예? 포렌식을 해서 건진 내용이다, 이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포렌식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포렌식은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전원 차단 다 하고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포렌식을 하기 위해서는 전원을 다 끈 상태에서, 그러니까 외부 영향을 주지 않는 상태에서 진행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제대로 포렌식이 안 되고 지워졌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지 참 모르겠어요. 무슨 말을 하는 건지. 포렌식을 위해서 원본이든 사본이든 컴퓨터에 연결이 되면 일정 전류가 흐를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컴퓨터에 USB를 꽂으면 그 USB에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까? 저희가 감정을 안 당할 정도의 미세한 전류가 흐르잖아요. 사람 몸에도 있는데 전류가. 안 그렇습니까? 전원을 차단을 다 한 상태에서 포렌식을 어떻게 하죠?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나 참. 아무튼 어쨌든 박병현 팀장님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모든 자료 사본을 첨부해서 다 가지고 있다고.
근데 뭐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까 도대체? 뭐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다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정확하게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자, 이은희 컴퓨터는요, 보십시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최종 로그인 시각이 2006년 6월 13일 11시 56분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최종 로그인 시간 2006년 6월 13일 11시 56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각은 저희 포렌식 결과 언니분이 6월 13일 날 덕진서에 이미 제출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사용했던 로그인 시간입니다. 이 시각 이후로 컴퓨터는 꺼졌고요. 이미 제출됩니다. 컴퓨터 포렌식 기록은 아주 깨끗하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밑에 보면 컴퓨터 프로덕트 버전도 나오고 키 넘버도 다 나오죠. 이거 다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포렌식을 했다라는 경찰은. 이거 없으면요 조사 안 했다는 이야기겠죠. 있겠죠 당연히. 있으니까 저희가 원본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은희 컴퓨터는 최초 사용 시점부터 최종 로그인 시간, 최초 사용 시점이 언제였다고요? 2005년 5월이었죠. 2005년 4월이었죠. 로그이 완료될 때까지 모든 기록을 가지고 있었다. 포렌식을 하면 무조건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삭제가 되었다 하더라도 복구를 시켰으니까. 근데 왜 6월 4일부터 6월 8일까지 특정 시각의 기록만 삭제가 되었냐고 저희가 질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질문에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자동 삭제가 되어서 뭐 없어졌다. 뭐 그럴 수도 있다 칩시다. 포렌식 다 해서 사본 갖고 있다면서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경찰은 분명히 입장이 변화됐습니다. 처음에는 실수였다. 여의도 호텔 건도 실수였다. 초동 수사 잘못한 것도 실수였다. 지금은 잘 몰라서 그랬다. 포렌식 삭제한 것도 실수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와서는 실수가 아니다. 수사할 거 다 했다. 사본도 다 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갑자기 왜 이럴까요?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고소한 것에 대한 부담이겠죠. 왜냐하면 실수라고 해버리면 인정하는 것이 꼴이 되니까요. 그죠? 증거를 인정한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실수가 없다, 수사 다 했다고 해도 수사 기록을 공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 라고 생각해서 버티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연 그렇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버틴다고 될까요? 진실을 이야기해달라는데 엉뚱한 이야기하지만 자꾸 하지 마시고 포렌식 자료가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 포렌식 자료를 내놓으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명확하게 정확하게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님께서 이렇게 메시지를 꼭 전달해 달라고 저에게 부탁하신 게 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사건을 해결할 수사 전문가를 배치한 것이 아니라 거짓 해명만 늘어놓는 거짓 전문가를 배치했다. 수사관 전면 물갈이하고 포렌식 전문가를 포함한 전문 집단으로 재구성해달라. 이 아버님의 메시지입니다. 왜 자꾸 이상한 말씀들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여기 이 방송을 보고 계신 경찰분들과 덕진서 혹은 뭐 전북청에 계시는 분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과 진실을 알고 싶을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거를 밝히지 않고 내놓지도 않기 때문에 부득이한 방법, 고소라는 방법을 택했을 뿐이지 저희가 누군가의 인생을 망치기 위해서 뭐 고소를 택했습니까? 근데 그것은 확실히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는 게요. 이미 가족분들은 18년 동안
망가진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망가진 인생 한번 망가졌을 때 계속 망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겠죠. 꼭 좀, 네, 제발 저희가 무엇을 요청하고 요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한번 드리고요. 또 한 가지, 그 컴퓨터 포렌식 자료를 가지고 사본을 가지고 계시다면 사본 내용 보여달라 소리 안 할 테니까 정말 그게 사본이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지난 2024년 지난달 4월 16일 날 아버님 기자회견이 끝나고 나서 전주 완산경찰서의 진흥팀장께서 아버님과 면담을 했는데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요. 어머님도 계셨고,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2006년도 당시의 포렌식의 프로그램 혹은 프로그램 방식이 현재와는 달랐던 것으로 보여서 모든 것을 특정할 수가 없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이 자기가 지연해서 한 이야기겠습니까? 근데 박병인 팀장은 다 있다 그러잖아요. 다 있는데 왜 우리는 삭제됐다고 주장하느냐라는 그런 취지로 이야기하는데, 다 있으면 다 있다라는 그 내용이라도 보여주세요. 다 있는 건지 없는 건지만. 내용 보여달라는 소리 안 할 테니까. 그거 깔끔하지 않습니까? 다 있으면 비교를 해보면 되죠. 자, 일단은 진행을 계속 하죠. 방송 후기를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뭐 저기 너무 좀 열이 올랐으니까 살짝 식히는 범위에서 실화탐사대 방송인데요. 까지 그냥 조금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 뭐 질문하실 거 있으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갑자기 방송사고도 여러 번 일어나가지고 네. 그 여기 보이시는 이 장면은 그 실화탐사대에 나온 장면인데, 여기가 익산에 있는 그 현재 수의대 캠퍼스입니다. 캠퍼스 안에 그 1층에 세븐일레븐 편의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 편의점 점주님께서 지금 보이시는 이 배너를, 저희 배너를 현재 아직도 관리해주고 계신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 그때도 저희에게 아주 따뜻한 말씀 해주시고 응원 말씀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시작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윤회출 경무관이 등장을 또 하더라고요, 방송에서. 좀 얘기는 했는데 왜 이 사람 자꾸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범죄자와 범죄 피해자, 범죄 행위 이 삼박자가 맞아야 되는데 뭐 어떠고 저떠고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누가 모릅니까 그걸? 그걸 밝히라고 있는 게 경찰 아닙니까? 이 사람은 전북 경찰청 출신 사람이에요. 그 저희 수소추 영상에도 있지만 경찰청, 전북 경찰청 출신 사람입니다. 전북 경찰청 출신 사람이 더더욱이나 웃긴 거예요. 그래서 근무 시기 한번 보십시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근무했죠. 이 근무 기간에 뭐가 있었습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가 방송이 되었고, 포렌식 이슈가 시끄러웠던 때죠. 그때 수사부장 했던 사람이에요. 공공안전부부장, 제1부장 이런 걸 역임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본인이 나와가지고 실수일 수도 있다 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던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 방송 다른 건 모르겠는데요, 가능하면 이윤희 실종 사건 관련해가지고 이 사람 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예. 책임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책임 없다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전북청 출신 사람이 왜 나옵니까? 이런 못하겠네. 그리고 이건 그냥 뭐 한 가지 에피소드이지만, 여기 그 이윤희 씨라고 되어 있는 이분은 이윤희가 아닙니다.
여러분. 미니가 아닙니다. 네. 미니가 아니니까 여러분 너무 이 미모에 놀라지 마십시오. 네. 또 뭐 수첩 이야기가 나왔는데 잠깐. 이건 잠깐 그냥 하나만 살짝 좀 달라고 했는데 이게 보이실려나 모르겠네. 이게 보이십니까? 혹시 보이시나요? 이렇게. 뭐 올릴까 말까 하다가 했는데 이게 이윤이 이게 수첩의 일부인데요. 그 글씨체 보셨죠? 이거는 글씨 엄청 크게 쓴 글씨체. 이런 수첩, 이런 사이즈의 수첩을 들고 다녔어요, 항상. 과 수첩. 그러니까 뭐 실습실에서 발견됐던 과 수첩은 이훈이가 가지고 있던 수첩, 그러니까 날치기 당했던 수첩이 아니다 하고 제가 지금 한 10,000번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 수첩 아닙니다. 아니고 여기서 실화탐사대에서도 그 수첩이라고 이야기는 안 하니까 괜히 오해하지 마셨으면 좋겠고, 동물 사체 관련해서 평소보다 2배 이상 많았던 동물 사체, 이거는 여러분 저희 다른 라이브 방송을 보시고 해주시고, 저희 네이버 카페에 제가 관련해서 글을 올린 게 있으니까 그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평소보다 2배 이상 많았던 게 아니라 평소의 절반 수준도 안 됐다. 작게 나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 작게 나왔다. 112kg는 작게 나온 편입니다, 여러분. 이거 관련해서도 언제 한번 다시 방송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적으로 1일 평균이 180kg 정도 됐다. 1일 평균. 그 정도. 그러니까 2006년은 아니지만 최근에 기록을 보면. 그리고 월요일과 금요일 날 실습을 주로 많이 하는데요. 월요일과 금요일 실습 많이 하는데, 월요일 금요일 기준을 따지면 수백 킬로, 뭐 100몇십 킬로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다음에 일부 이 공간은 저 천연 부모님 소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괜히 오해했을까봐 그냥 간단히 넣었는데,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아무튼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 그 방송 사고가 많았는데 처음 하다 보니까 이 OBS라는 프로그램을 처음은 아니에요, 사실상. 예전에 이제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세팅했었는데 워낙 안 쓰다가 갑자기 쓰려니까 뭐 연결이 잘 안 되더라고요. 네. 혹시 댓글 뭐 쓰시면 말씀을 해주시고, 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영상은 솔직히 뭐 라이브로 하긴 했는데요, 해당 영상을 다시 한번 제가 좀 받아가지고 녹화 편집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되게 불편하게 돼 있네. 네. 자, 댓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님 뭐 여러 말씀 적어 주셨는데, 지워질 수도 있어요.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일주일 다니건 한 달 다니건 뭐, 아니 그날도 뭐 자기가 지울 수도 있죠. 포렌식을 했다면 그걸 복구시키는 게 포렌식이잖아요. 저희는 다 복구가 됐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자, 경찰 주장처럼 다 삭제가 됐는데 포렌식을 통해서 복구가 된 거다 하면 내가 그걸 복구시켰어요. 근데 2020년 기술로도 6월 4일과부터 6월 8일까지는 복구를 못 시켰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 이유를 저희가 주장을 하는 거 아니에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지 모르겠어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 경찰이 뭐
같은 경찰 아닌가요? 누구는 뭐 잘못했다고 실수했다 그러고, 누구는 뭐 다 했다 그러고, 뭐 다 했다는데 내놓지는 않고, 그죠? 또 봅시다. 아이 뭐 수사 기록은 공개 안 하면 되니까 뻗대다 보면은 뭐 다 이러실 것 같죠? 그대로 되는지 한번 두고 봅시다. 남마리오님, 지금 방송하시는 분과 이은희님은 어떤 관계인가요? 뭐 애인 관계는 아닙니다. 그런 질문을 지금 거의 뭐 이제 15년째 받다 보니까 저에게는 좀 식상하기도 합니다. 그는 다른 저희 네이버 카페 글이나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말 궁금해도 찾아보시면 됩니다. 저희 네이버 카페에 오셔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구에로님, KBS 스모킹건 방송은 예정되어 있나요? 정확한 방송 일정은 잘 모르겠어요. 그건 아마 그쪽 PD님이랑 작가님께서 판단하실 것 같고, 일단 촬영 자체는 6월 달에 있다. 다음 달에 촬영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저 언니분, 그죠? 저 언니분께서 경찰에 저희가 요청했던 정보공개 청구는 어떻게 보면은 그 피해자 가족으로서 정보공개 요청을 한 거죠. 피해자 가족으로서 정보공개 요청을 했는데 그 정보공개에 대해서는 거부를 분명히 했습니다. 거부를 분명히 했고, 근데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본인이 언니로서 수사 기록에 대한 수사를 받았잖아요. 조사를 받았잖아요. 참고인 조사를. 그 기록을 달라는 정보공개 요청을 지난주에 했습니다. 했고 답변을 이제 받아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어떻게 오는지를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고 보죠. 뭐라고 오는지, 그것도 또 거부할 건지 한번 지켜보고요. 거부하면 법을 위반하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죠. 그 다음에 뭐 기타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있는데요. 다음 주에 아버님이 고소인 신분으로 전주지방검찰청에 고소인 조사를 받으러 가십니다. 직무유기권에 대한 조사를 받으시고 오시면서 아마도 또 여러가지 다른 필요한 일들을 좀 하실 예정이고요. 저희는 나름 조사를 하고 있고, 수사는 좀 그렇고, 말하자면 조사를 나름 열심히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송, 뭐 시라스 탐사 때 방송에서 나왔지만 경찰을 3명에서 7명으로 늘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3명에서 7명이 늘어난 그 7분이 행여나 이 방송을 보시면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수사 기록 뒤져 보시는 것도 중요한데요. 물론 수사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불가결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계를 거두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내 앞에 보이는 실체부터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안개를 걷는다고 거쳐집니까 그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족이 포렌식 관련해서 의문을 제기하면 그 해당 포렌식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수사를 하시면 됩니다. 이상이 없다 하면 이상이 없다고 브리핑을 하시면 됩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3명에서 7명 늘었기 때문에 아버님이 저기 3명에서 7명을 늘린 게 아닌가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쩌면 갑자기 이렇게 공감이 되죠? 예. 근데요, 7명이 아니라 70명이 또 상관없고 700명이라도 상관없어요. 예. 저희가 주장하는 거는 뭐 명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경찰이 내놓을 뭐 자료가 공개를 안 합니다. 절대로 안 하려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찰이 정보를 할 것 같습니까? 수사 기록을 공개 안 합니다. 절대로. 네. 두고 봅시다. 자기들 원하는 대로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안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여러분 이제 다시 돌아가세요. 저희 다음 주 라이브는 두 번째 의혹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6월 9일 꺼진 핸드폰이 다시 켜진, 날치기 당한 핸드폰이 다시 살아 돌아오는 그 이야기를 할 예정인데요. 조금 집중해서 이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좀 이 시스템적으로 잘 준비를 해서 이런 방송사고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죄송하고 오늘 많이 들어오셨다고 무슨 뭐야 이러면서 나가신 분들도 많으셨을 텐데, 아무튼 네, 이제는 뭐 시행착오라는 것이 있으니까. 네, 엉클콩님 말씀 감사하고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관심을 계속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관심을 계속 가져주시고, 관심을 계속 가져주시게 노력도록 하는 거는 또 저희 이 대책위, 가족을 포함한 대책위 있는 사람들이지 않겠어요? 나름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계속 지켜봐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사실을 알고 싶을 뿐이야. 진실을. 경찰분들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료와 본인이 수사한 내용이 진실이다 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진실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걸 왜 자꾸 기자들 앞에서 합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해명을 기자 앞에서 해요? 기자들은 왜 해명 기자 앞에서 하냐고요? 저한테 물으시면 이렇게 대답하면 되잖아요. 기자들 잘 모르니까. 아버님 앞에서 하십시오. 해명을 할 게 있으면 아버님한테, 가족들한테 하시면 되죠. 그것이 알고 싶다 2차 방송, 네, 저희들도 뭐 열심히 타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실화탐사대의 방송은 녹화 방송이 이제 5월 9일날 되었을 뿐이지, 실제로 4월 중순부터 촬영을 쭉 해왔어요. 그러니까 저희 첫 촬영 자체가 4월 16일날 부터였기 때문에, 그 이후로 저희가 뭐 윤해출 씨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한 거는 저희가 확인해가지고 영상을 올렸을 때는 이미 녹화가 다 마무리되고 편집이 마무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바꾸기 좀 힘드셨겠죠. 그런 거는 좀 알아주시고, 사실상 그런 섭외 문제까지 저희가 개입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 사람이 누구라는 거는 명확히 했어야죠. YTN의 그 뉴스에 나왔을 때, 그죠? 참 재밌죠. 본인은 경남청 출신의 사람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경남청에서는 근무를 굉장히 짧게 했습니다. 제일 긴 게 한 건 전북청이죠. 그것도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때부터 언제까지요? 2021년까지. 네. 그리고 의혹 관련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은 저희가 4가지 정도로 추려서 할 예정이고요. 그 이후는 포렌식 관련해 가지고
좀 더 딥다이브, 그러니까 깊이 들어가서 확인해보는 방송을 가질 예정입니다. 예전에 이제 2020년도에 포렌식 관련된 방송을 한번 했었고, 최근에 간단하게 한번 한 적은 분명히 있었는데요. 그런 말, 아니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삭제됐죠? 이런 내용들은 이미 이제 다 아시니까, 이제는 이윤희의 컴퓨터 사용 패턴, 그리고 그 로그 관련된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을 할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윤희가 컴퓨터를 6월 6일 날 성추행 112 검색을 본인이 했을까? 아니면 누군가가 했을까? 이런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는 어떤 식으로 썼을까? 네. 이런 것들을 유추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다시 한번 오늘 방송사고라고 해야죠. 그리고 MBC 실화탐사대 제작진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그 다음에 무당으로 영상을 돌려서 저는 몰랐습니다. 정말 죄송하고요. 어쨌든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 그 PD님, 그 다음에 조연출님, 그 다음에 작가님, 다 감사드리고, 언젠가 저희 소주 한잔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네, 그날을 기다리면서 또 많은 이야기를, 후속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라이브는 다음 주 화요일날 있을 예정이고요. 다음 주 라이브는 예고 드렸던 대로 6월 9일 사라졌던 이윤희의 휴대폰이 나타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오늘의 녹화본은, 라이브본은 제가 수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죠? 네. 이게 아마 예의인 것 같습니다. MBC에도 예의고, 여러분들께 예의인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또 올라가더라도 제가 다시 살짝 내렸다가 수정해서 올려 보낼 테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